안녕하세요. 오늘 우리는 영화 아바타 불과제를 통해 답답함을 넘어 성장의 이야기를 리뷰를 하고자 합니다. 영화의 제목처럼 불은 양면적인 모든 것을 태워버리는 파괴적인 힘을 가졌지만 동시에 어둠을 밝히고 추위를 녹이는 온기가 되기도 하죠. 활활 타오르는 불길 같은 분노와 전쟁이 지나간 자리, 남겨진 재와 같은 상실감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다시 심어야 할까요? 이 영화는 바로 이 질문에 흔들리는 인물들의 내면을 깊숙이 파고듭니다. 이 영화를 본 관객들은 반복되는 구출과 탈출의 구조, 그리고 위기를 자초하는 인물들의 행동에 답답함을 토로하곤 합니다. 하지만 영화는 이러한 답답함이 결함이 아니라 성장을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필연적인 과도기라고 주장합니다. 이는 캐릭터들의 가장 미숙하고 불확실하며 지극히 인간적인 순간을 포착하여 궁극적인 성장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는 중요한 장치로 작동합니다. 이번 영화에서는 불과제의 감정선을 따라가는 세 인물, 로아크, 쿼리치, 그리고 제이크 설리의 흔들림에 주목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로아크는 고독한 죄책감 속에서 피어나는 공감의 능력을 보여줍니다. 다음으로 쿼리치는 군인의 기억과 판도라의 본능 사이에서 흔들리는 정체성을 겪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이크 설리는 전쟁 영웅에서 가족을 지키려는 중년 가장의 깊은 고뇌를 드러냅니다. 먼저 로아크의 고독한 죄책감에 대해 이야기해보죠. 그의 가장 큰 짐은 형 네테이암을 죽게 만들었다는 죄책감입니다. 이성보다는 감정이 앞서는 충동적인 10대인 그의 행동은 감정에 의해 좌우됩니다. 이로 인해 관객을 답답하게 만드는 행동으로 이어지기도 하는데요. 하지 말라는 짓을 골라서 하고 위험 속으로 걸어 들어가며 영락없는 미운오리 새끼처럼 보일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로아크는 미운오리 새끼의 역설을 보여줍니다. 그의 진정한 재능은 듣는 능력에 있습니다. 그는 다른 이들이 무시하는 자연의 미세한 목소리를 감지합니다. 또한 그는 아버지 제이크 설리가 가졌던 가장 심오한 자질, 즉 이방인임에도 판도라의 영혼과 조화를 이루는 공감과 감수성을 가장 짙게 물려받았죠. 아버지를 반항하면서도 그는 규율보다 자신의 신념을 믿으며 아버지의 발자취를 따르고 있습니다. 그의 현재 방황은 새로운 영웅이 되기 위해 반드시 겪어야 할 뜨거운 성장통인 셈입니다. 다음으로 쿼리치의 흔들리는 정체성입니다. 그는 가장 흥미로운 변화를 겪고 있는 인물이죠. 위협적인 모습은 여전하지만 이전보다 훨씬 유연해졌습니다. 그의 내면에서는 군인의 기억과 판도라의 본능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임무만을 위해 움직이는 기계 같았던 그에게 감정이라는 균열이 생긴 것입니다. 그는 지금 욕망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아들 스파이더의 영향은 그에게 가족이라는 따뜻한 울타리에 대한 갈망을 일깨웁니다. 동시에 공격적인 제이 부족은 자신의 파괴적인 본성을 비추는 거울과 같아 과거의 모습으로 회귀하려는 강력한 끌림을 만들어냅니다. 과연 그는 스파이더가 심은 감정의 씨앗을 키울 것인가, 아니면 파괴의 길과 완전히 하나가 될 것인가? 흔들리는 악당은 확신에 찬 악당보다 훨씬 더 입체적이고 매력적이라는 사실을 이 영화는 증명합니다. 세 번째 인물은 제이크 설리입니다. 조화와 수용의 상징이었던 그의 강철 같던 의지는 가족의 책임이 커지면서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양아대 스파이더를 향한 그의 복잡한 시선은 문화적 정체성에 혼란을 겪는 자녀를 둔 이민자 아버지의 딜레마를 반영합니다. 아버지라는 책임의 무게가 그의 축 처진 어깨와 깊어진 주름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것이죠. 제이크는 이제 전쟁 영웅에서 우리 시대의 아버지로 변화합니다. 그의 약해 보이는 모습, 즉 전투에 돌진하는 대신 취하는 타협적인 태도는 그가 늙었기 때문이 아니라 진짜 가장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녀의 안전이 자신의 신념을 증명하는 것보다 중요해진 것이죠. 그의 가장 큰 성숙의 순간은 적인 쿼리치에게서 비슷한 부성애를 발견하고 공감과 연민으로 그에게 다가가려는 모습에서 드러납니다. 그는 더 이상 전쟁 영웅만을 상징하지 않습니다. 그는 우리 시대의 모든 아버지들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캐릭터들의 불완전하고 답답한 행동은 서사적 약점이 아닙니다. 그것은 성장에 앞서 반드시 필요한 과도기에 대한 설득력 있는 묘사입니다. 이 영화의 독특한 힘은 모든 인물들을 가장 치열하고 불확실하게 흔들리는 지극히 인간적인 교차로의 순간에 포착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마치 재가 된 마음 위에 다시 피어나는 생명처럼 말이죠. 이 영화는 서사의 빈틈을 압도적인 체험으로 채워줍니다. 제임스 카메론 감독의 연출력과 샘 워싱턴의 고뇌하는 가장 연기, 조 세다나의 강렬한 모성의 연기가 몰입감을 고정시킵니다. 특히 이 영화는 반드시 극장에서 3D로 관람해야 합니다. 3D 효과는 단순한 볼거리를 넘어 재가 흩날리는 공기의 질감과 불길의 뜨거움을 느끼게 하여 관객을 판도라의 한복판에 놓습니다. 논쟁 너머 세계는 여전히 판도라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국내 관객 300만 명을 돌파했으며 글로벌 수익은 5천억 원 이상을 기록했습니다. 이전 기록을 넘어서지는 못할 수 있으나 이 영화는 여전히 강한 흥행세를 보이며 거대한 글로벌 관객과 계속해서 소통하고 있음을 증명합니다. 결국 이 영화는 상처 입은 관계에 대한 거대한 은유입니다. 불타버린 숲에서도 생명이 다시 자라나듯 서로 핥히고 상처 입힌 마음 위에도 언젠가 이해와 용서라는 꽃이 피어날 것임을 영화는 묵묵히 보여줍니다. 삶이 뜻대로 되지 않아 마음이 잿빛으로 변해버린 당신에게 이 영화가 전하는 뜨겁고도 서늘한 위로가 닿기를 바랍니다. 3시간이 넘는 러닝타임이지만 끝까지 볼 수 있는 영화입니다. 감사합니다.